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 일상에 기분 좋은 여유를 불어넣는 계절입니다. 결실일 계절이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함께 모여 뜻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7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제가 9대 후반기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원해 주신 88만 청주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협조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대표하여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각 시군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청원 생명축제와 초정약수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청원 생명축제는 2008년 첫 시작 당시 25만 명의 관람객에서 올해는 65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판매액도는 역대 최대 금액인 50억 원을 기록하며 청주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역시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통해 내년에도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인상 깊게 자리매김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를 개최해 주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사 추진 시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청주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2025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 개선으로 지방 소득세 수입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정부의 국세입 수입 감소로 내년도 청주시 재정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건전 재정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 계획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도 높은 재정 계획도 필요합니다. 다만 지나친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기한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를 비롯한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배추 출하가 늦어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속도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정부의 채소 가격 안정 대책이 시급할 때입니다. 집행부는 공급 물량 조절 등 정부의 수급 안정을 추구하는 한편 체감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88만 청주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대 부시장님께서는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참석으로 유석희 공원산림본부장께서는 환경부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현상심사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남현심 의원 등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어 인사청문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0월 1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 후 청주시장에게 송부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11일 재단법인 청주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어 인사청문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0월 25일 인사청문회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9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기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간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 20건, 2025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력계획안 등 계획안 12건, 청주 복명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모두 63건이 접수되어 이 중 61건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4년 지방재정 고시 결과 등 9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4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인숙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의 명품 브랜드 청원 브랜드의 품질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원 브랜드는 GAP, 친환경, 무항생제 등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안정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청주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부여하는 상표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36개 단체, 21개 품목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원생명 브랜드 명품화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약 1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각종 생산 자재 및 포장재 지원, 물류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 700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브랜드 특성상 한 품목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져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청주시 우수 농수 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르면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 품목은 품질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준수하여 상품이 생산될 수 있게 관리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생명쌀의 경우에는 월 2회 품종 혼입률과 품질 분석을 실시하고 수매 시에 단백질 함량 검사를 진행하는 등 재배부터 수매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품질관리 기간제 근로자 운영으로 품질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청원 생명 브랜드 품목들은 상표 사용권 등록 연장 심의와 연 1, 2회 방문 점검 이외에는 명확한 기준의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청원 생명 브랜드 전체 품목의 가치 제고와 품질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원 생명 브랜드의 다른 품목들도 품질 기준 설정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실을 예로 들면 당도, 산도, 크기 등을 기준으로 일정 품질 이상의 제품만 청원 브랜드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상표권 심의 시점부터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 계획을 세워 공동 상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 차원에서 청원 생명 브랜드 품질 관리 전담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사후 관리를 위해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수의 관리 인력으로 20여 품목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공동상표 관리를 위해 품질관리지도원이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협 임직원, 장목반원, 관계공무원 등의 전문가로 품질관리지도원을 구성하여 출하 전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품질관리 전담 인력의 운영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이 품질관리를 전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 분야 전문가들을 품질관리원으로 구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과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의 보조를 통해 청원 생명 브랜드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 브랜드에 대한 지원은 단순 금액 보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인 지원으로 청원 생명 브랜드가 청주시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 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위원회 김완식 의원입니다. 저는 사랑을 행동으로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과 함께하는 김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탄소 중립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주시도 환경교육도시로의 지정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계획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심해져 올해 우리 시가 겪은 날씨를 보면 폭염과 열대야로 에어컨을 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있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폭염일수는 2023년 28일, 2024년 46일, 열대야 일수는 2023년 31일, 2024년 52일로 2배 가까이 늘며 사상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져가는 기후 환경 속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인 환경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해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초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되었으나 시민의 환경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3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 비율은 86.7%로 나타나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나 친환경 행정의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체라고 체감하지 못하는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환경교육은 근본적인 생존을 위한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 문제는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이 이어지고 장기적인 인류의 과제로 환경교육을 통하여 기후와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교육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전개되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각종 지원과 우리 지역 살리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재사용, 재활용, 불필요한 물건 사지 않기 등 환경을 살리는 습관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청주시는 청주국제 에코컴플렉스, 청주 세월형 시민센터, 청주시 탄소중립센터 등 다양한 환경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청주국제 에코컴플렉스만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는 특성에 맞는 여건을 반영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과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관광 등 다양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 전 연령층이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향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은 환경의 정책 일관성 및 전문성을 그리고 앞으로 환경 보존과 기후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환경 전문 인력의 증원,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환경직 공무원은 청주시 일반직 공무원 3,157명 중 72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3%에 불과합니다. 환경보호가 환경행정이 매우 중요하고 갈수록 더 확대되는 바 환경직 공무원 증원을 통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하여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여야 할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청주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환경 관련 예산 증액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맑은 공기는 인류의 소중한 공동자산이며 환경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통합 청주시가 10주년을 맞이한 지금 앞으로 청주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모든 청주 시민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가 이러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주시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러한 사건은 청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흔들며 깊은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주시 지역안전지수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역량을 나타내는 6개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서도 나아진 등급을 찾을 수 없으며 2021년 평균 2.5 등급이었던 지역안전지수가 작년에는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청주시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장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청주시는 지난 7월 안전분야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안전정책과를 재난안전실로 확대 개편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점점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청주시가 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종합적인 안전정책 강화와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맞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주시 안전한 미래를 위해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사고, 폭력, 자살,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안전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도시임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약자를 위한 안전 프로그램 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안전정책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7가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심사를 통과하여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후에도 5년마다 재인증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게 됩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공인을 받으면 지역사회 내 사고와 상해가 감소하고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적 공인을 통해 청주시 안전관리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되면 도시 이미지가 개선되고 관광과 투자 유치 등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2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고 지금도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차 공인을 받은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부산시는 2011년부터 전담 연구기관과 안전도시 협의회를 운영하여 분야별 안전증진 138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손상 사망률이 감소했으며 약 4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시도 인구 88만의 도시로서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주시가 지속가능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범석 시장님께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박근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농업 위기와 희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우리 생존의 토대이며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식량 안보의 핵심 산업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청주시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전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농업사회의 저소득 현상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작년 기준 약 1,114만 원으로 10년 전인 2014년에 1,030만 원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농업소득률은 29.4%로 오히려 10년 전보다 2.6%나 떨어졌습니다. 농업의 낮은 수익성은 농업 종사자의 감소 원인이자 청년 농업인 유입을 걸림돌입니다. 또한 농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청주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력적으로 농업용 자율주행 기계 도입을 제한합니다. 첨단 AI 기술과 접목한 자율주행 농기계의 도입은 이미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5종의 농업용 자율주행 트랙터, 이항기, 드론 등을 활용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민 피로도는 60% 이상 감소, 작업 시간은 30%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2024년 디지털 농생명 포럼에서는 드론 및 공감 정보와 결합한 자율주행 농기계도 선보이는 등 이미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 도입은 미래 농업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농기계 도입은 미래 농업의 방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우리 농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젊은 인력 유입을 유도하여 농업 종사 인구 구조의 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더불어 농작업 효율 극대화를 통한 농업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도입은 고령화가 진행 중인 현 농업사회에 쉽지 않을 것이기에 농업인들의 참여와 교육을 위한 자율주행 농기계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한 선제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이 센터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농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주행 농기계 활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의 저항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하는 국제농기계 자재 박람회 등 미래 농업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전시회도 참관하고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 중인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더불어 생산기업, 전문가, 농업인 등과 협업을 통해 기술 개발 및 보급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자율주행 농기계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젊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농기계 도입은 단순한 농업기계 확보가 아닙니다. 고령화와 저소득으로 침체하고 있는 청주시 농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전략입니다. 자율주행 농기계 도입을 통해 청주시 농업을 더 효율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농업인이 매력적으로 전문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농촌 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 식량 안보 지수 순위가 2012년에 21위였지만 2022년에는 3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위험 신호는 점점 강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청주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 의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9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희귀 결정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희귀는 전자희 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야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0월 28일 시정 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위원 남현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인사청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일정과 진행 방법을 확정하고 10월 17일 변광섭 후보자를 출석시켜 인사청문위원회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8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청주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와 청주공예 비엔날레 개최를 핵심 업무로 삼고 청주문화재 야행, 청주 원도심 골목길 축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진 만큼 후보자가 대표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검증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현재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조직위원회에서 약 15년간 문화산업부 부장, 콘텐츠 진흥팀장을 역임하는 등 그간의 경력과 성과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청주시의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추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도덕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에 청문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대표이사로서 청주시만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최종 적격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현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권을 상정합니다.
피부딘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사회회를 선포합니다.